자, 이번 시간에는 266쪽 이제 개공의 행정처분으로 왔어요. 절대적 등록 취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겁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는 어떻게 외우시냐면 해결거 양이지최 이렇게 좀 감정을 실어서 읽어야 돼요. 같이 해봐요. 시작. 해결거 양이지최 이렇게 외우세요. 민망하세요? 저보다 더요? 자, 해결거 양이지최. 자, 해는 뭡니까? 순서되어 있습니다. 사망해산. 사망해산 절동치라는 건 당연하죠. 뭘 고민합니까? 절동치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거라서 반드시 취소할 만한 건이만 들어있어요. 자, 결은요. 개공이 결격사유가 된 경우죠. 예전에 우리 결격사유 공부할 때 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이면 개공으로 등록할 수 없다. 결격사유가 없어서 개공으로 등록을 했다. 그러면 개공이 된 후 이 말이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 후 중개업을 하다가 결격에 해당하면 중개업을 못하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격 사유가 해소가 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결인데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결격 사유가 된 경우 이렇게 나올 리는 없죠. 결격 사유 중에서 골라 나오겠죠. 그 중에 이제 기업법부터 보시면은 금치산 선고,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로 써 있는데, 이제 우리 결격사유 공부할 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결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민법에 따라 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새로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 거부터 이제 나오겠지. 개공이 파산 선고 받은 경우 절등치. 다음 개공이 금고나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는 절등치. 또 개공이 금고나 징역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절등치. 개공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가 된 경우 결격이니까 절등치. 그다음에 특히 비업번 조심해야 되죠. 중개사법 위반해서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결격이니까 절등치. 특히 시업번이 가장 많이 나오죠. 법인인 개공에 사원이나 임원이 결격에 해당하고 그 결격을 이원인에 해소하지 않은 경우 사원 임원이 결격이 되면 그 법인이 결격이 되거든요. 다만 그 사원 임원이 결격을 이원인에 해소하면 절등치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원 임원이 결격에 해당하고 그 결격을 이원인에 해소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되는 거지. 네. 특히 이제 사원 임원을 조심하시라고요.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 결격에 해당하고 이원에 해소하지 않았다. 자, 거짓 부정 등록 이렇게 읽으세요. 시작. 거짓 부정 등록 이렇게 읽는 이유는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이렇게만 내기도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이렇게만 내기도 해요. 우리가 거자로 또 외우는 거 아나 봐요. 거짓 부정 등록 하면 절등치도 주고 3-2도 주고 바로 우리 앞 시간에 여기 거짓 부정하게 지정받은 경우는 지정 취소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 취소만 받는 거잖아요. 네, 이거 3-2는 틀린다고 그랬죠. 여기가 바로 그 겁니다. 거짓 부정 등록. 자, 양자는 총 4개 문장으로 만들어져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거나 바꿔 읽었네요.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다.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다. 등록증을 양도했다. 등록증을 대여했다. 이렇게 성명, 상호, 등록증, 양도되어. 시작. 성명, 상호, 등록증, 양도되어. 이렇게 읽으면 돼. 성명, 상호, 등록증, 양도되어. 절동치이면서 1-1인데 점차 보면 왼쪽에 나왔던 글자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저기 해는 여기 있죠. 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거도 여기 있던 거 같은 글자고 그 다음에 양. 여기 양과 같은 글자고 양. 그 다음에 여기는 이와 같은 거고 이 글자가 지는 여기와 이제 같은 글자인데 똑같은 건 아니고 비슷한 의미예요. 비슷한 의미에 있는 것들은 같은 글자를 일부러 사용했어요. 그래야 잘 외워지니까. 네, 대충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하자는 대로 똑같이 해쳐야 점수가 잘 나와요. 자, 양 했고 이는 2가지예요. 거기 5번하고 6번을 묶으세요. 5번하고 6번. 5번을 제가 적어보면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자, 일부러 적었습니다. 이럴 때 이중 등록 이렇게 읽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중 등록 이렇게 읽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처럼 같이 몸을 기울여가면서 해보세요. 앉아만 있지 말고. 예? 자, 살쪄요. 자, 다시 어떻게? 이중 또 등록 이렇게 읽어요. 어떻게? 다시 이중 등록 이렇게 읽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그 이유는 이따 아시게 될 거예요. 자, 2번 등록했다 이거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이중 등록 이렇게 읽으시라고. 자, 이중 등록에 등록 2번. 그 다음에 6번. 개공이 다른 개공에 소공됐다, 또 보조원됐다, 법인에 사원됐다, 또 임원됐다. 이렇게 하면 이중 소속이죠. 개공의 이중 소속은 절등취. 둘 다 1-1이에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둘 다 절등취 1-1.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소공은 이중 소속만 있죠. 소공이 등록을 2번 하면 이중 등록이 될 테니까 그건 이쪽으로 오는 것이고, 이건 이중 소속이야. 여기는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이고, 이럴 때 소공은 뭐 주는데 자격정지인데 개공은 절등취라는 걸 조심해야 된다. 다시 적어보면 이중 소속한 경우는 개공은 뭐고 절등취예요. 절등취. 원래는 이제 이렇게 절등취 줄 만한 생거리예요. 세게 줄 만한 거리예요. 그런데 소공에게 줄 건 뭐밖에 없으니까 자격정지밖에 없어서 자격정지를 주는 거지. 그나마 센 6개월짜리 주게 되는 거라고요. 이거 차이가 되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걸. 이렇게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이중 소속한 경우 개공은 업무정지고 소공은 자격정지다. X!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자, 이 했고, 그 다음에 G. G도 2문장이에요. 자, 여기 아까 G는 소공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공에 소공됐다, 보조원됐다, 사원됐다, 임원됐다 이거잖아요. 이거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으면 당연히 절등취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다. 하거나로 탁 끊으시고 자격정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다 끊으시고, 뒷부분은 별도예요. 자격정지를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개공은 멀쩡한데 소공이 자격정지를 받았다고요. 개공이 소공한테 야, 그냥 해, 괜찮아, 그냥 해, 그냥 해, 이러다 걸렸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개공은 절등치 준다고요. 소공은 더 큰 피해를 받게 될걸요. 소공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면 자격 취소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뒷부분은 별도로 기억해야 돼요. 자격정지 받은 소공에게 개공을 일시켰다. 자, 이렇게 외우세요. 협박죄, 절등취. 이렇게 같이 해봐요. 시작. 협박죄, 절등취.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해야 돼요. 협박죄. 진짜 협박죄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웃자는 얘기예요. 외우는 방법이죠. 협박죄, 절등취. 지는 2개예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다. 자격정지 받은 소공에게 일시켰다.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를 몇 방을 먹고 2방을 먹고 또다시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했어요.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최근 1년의 기간인데 개공이 이때 업무정지 받을 수 있는 사유 위반한 사실이 적발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업무정지 위반했으면 업무정지를 줘야 되는데 이날부터 거꾸로 1년 동안의 기록을 따져보니까 깨끗하더래. 그럼 업무정지 주죠. 업무정지를 이미 한 번 받은 적이 있더래. 뭐 줘요? 이때도 업무정지예요. 한 번 받았으니까. 업무정지를 몇 번? 2번 받은 적이 이미 있었다면 업무정지 위반했는 게 적발됐어도 업무정지를 안 주고 절등치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업 앞에 업두개. 시작. 업 앞에 업두개. 이렇게 외워요. 업 앞에 업두개. 업 앞에 업두개. 이렇게 외우세요. 업 앞에 업두개. 절등치 해결할 만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해결거 양이지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절동치였습니다. 다음 중 절동치를 골라라. 다음 중 절동치가 아닌 걸 골라라. 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임동치 갑니다. 이제 절동치 해결했고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동치 우리 바로 전 시간에 배울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임동치 사유를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하면 업무정지 6월 때린다. 임동치 사유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안 할 때는 업무정지 대신 주니까 정확한 기준이 임동치 사유를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하면 업무정지 6개월을 주고 임동치 사유 10가지 중에 하나를 1년 동안 2번이 위반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한다. 임동치가 가장 어려워요. 가장 힘들어요. 외우기가. 이렇게 외웁니다. 미, 금, 전, 휴, 보, 투, 사, 법, 최, 둘. 처음엔 발음도 힘들어요. 자, 미검전 휴보 해보세요. 시작. 미검전 휴보 또 두사법최 그리고 둘. 다시요. 시작. 미검전 휴보 두사법최 둘. 다시요. 시작. 미검전유보 투사법체 둘 붙여서 같이 시작. 미검전유보 투사법체 둘. 처음에 발음도 힘들어요. 네, 자꾸 해서 익숙해져야 돼요. 미검전유보 투사법체 둘. 미검전휴보 투사법체 둘. 처음엔 어색해도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고 그다음부터는 정이 가요. 자, 미부터 할게요. 자, 오른쪽 페이지 미 첫 번째 미는 등록 기준이 뭐 됐네? 미달됐네. 사실 이게 되게 그 결격 사유에서 중요했었어요. 원래는 개설 등록 취소가 되면은 등록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거든요. 등록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인데 다만 등록 기준 미달로 인해서 등록 취소가 되었을 때는 결격이 아니고 그 등록 기준만 다시 갖추면 등록을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머지는 뭐 이런 거 거짓 부정 등록, 등록증 양도되어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런 걸로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인데 이게 중요해요.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이 아니니까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렇게 되면 결격이 아닌 걸로 되게 풀어야 되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어쨌건 이건 미는 맨 첫 글자라 문제를 잘 풀어요. 사람들이. 미달하면 임동치다. 임동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금지행위를 한 경우라고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 시간에 자격정지할 때 이 금이투 판매 명수 관직상투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금지행위라고 안 나온다고요.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했다.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 의뢰받았다.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했다. 중개보수 초과의 금품 받았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금지증서, 청약통장을 중개하거나 매매해버렸다. 직접 거래했다. 쌍방대리했다. 투기 조장 행위를 했다. 이 중에 골라서 나오면 금지는 임등치야 이렇게. 처음에 연상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금지행위는 임등치, 그러니까 임등치는 금지행위, 임금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임금, 주상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임금, 금지행위는 임등치, 임금 이렇게 외우세요. 뭐 이런 방법도 있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안 돼? 돼. 언젠가 하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돼요. 그냥. 임등치는 금지행위, 임금, 주상전하. 그래서 판매명수,
관제상 누가 떴어? 금쟁이. 임금. 임등취야. 이렇게 푸는 거죠. 전. 우리 전속중개계약을 공부할 때 전인데,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그리고 다만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을 땐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전이요, 전. 이건 두 문장이에요, 두 문장.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음에도 정보를 공개한 경우, 어떤 쪽을 내든 전속중개계약을 주니까 전자 찾으면 돼요. 여러분 전 하면 떠오르는 건 부침개가 떠오르잖아요. 부침개. 말도 안 된다고요? 떠오르죠. 저는 떠올라요. 전 하면 부침개. 부침개가 이 안에 2장 들어있어요. 북개미가 2장 들어있는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자는 것은 김치전이고, 비공개 요청에도 정보를 공개하면 빠전이에요. 빠전. 김전인데 빠전이 전에 부침개 몇 장 들어있다? 2장 들어있다. 이렇게 외워도 돼요. 말도 안 되지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면 여기 김치전, 여기 김치전이 여기 있고, 미공개 요청에도 정보를 공개하면 빠전이 여기 있어요. 여기. 말도 안 된다고요? 이응자가 2개 들어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여기 없으니까. 연상 방법이라니까요. 이게 이제 딱 보자마자 탁 튀어나와야 돼요, 답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해서 바로 임동식! 바로 나와야 돼, 이게. 그 정도로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 거지. 처음에는 미금전여부터 서법체 둘둘 이렇게 외우지만은 나중에는 그런 연상 방법이 있어야 쉽게 답이 나온다고요. 전, 김치전, 빠전. 전속중개계약을 뜨면 전자를 골라라. 자, 휴는 휴업인데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해서 휴업했다는 얘기예요. 그 휴업은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해라. 다만 질병이나 증집이나 취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 초과 휴업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쉽게 외우는 방법은 다음 시간 가면 알아요. 자, 보는 그 보증 설정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는 얘기인데, 시험에는 보증 설정하지 않고 이렇게는 나온 적이 없고, 그 법조문대로 나왔어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그 보자 찾으면 돼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면, 보증 설정 안 했구나. 이 보증 설정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을 때 임등치가 된다는 것도 그 다음 시간에 자세히 쉽게 외우는 방법을 말씀드려요. 자, 이 금이 투의 투와 같은 거예요. 거래계약서를 쓰는데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래서 거짓기재 투계약서 이렇게 외워요. 시작. 거짓기재 투계약서. 거짓기재 투계약서도 다음 좀 있다가 자세히 외우는 방법을 말씀드려요. 쉽게 외우는 방법을. 거짓기재 투계약서는 임등치다. 그 다음 4가 중요한데 그 7번 있잖아요. 7번 대타 중요해요.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또 임시 중개시설물을 둔 경우, 이렇게 2가지가 들어있죠, 지금. 위에 거 아까 나왔던 이중 등록은 절등치잖아요. 절등치. 근데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었다. 임시 중개시설물을 두었으면 임등치인데, 이걸 칠판에 제가 왜 썼냐면은 이 두 문장을 보면은 이 중개사무소라는 글자가 공통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좀 헷갈려 하는데 어떻게 많이 틀리냐면, 이건 이제 뜻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중 등록했다는 거는 등록을 2번 했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등록을 2번 한 거예요. 등록을 2번 하면 절등치고, 사무소도 당연히 2개겠죠. 사무소 하나 두려고 등록을 2번 하겠습니까? 이중 등록했으면 등록을 2번이다. 당연히 사무소도 2개일 것이고. 그럼 아래 거는 등록을 2번 한 건 아닌 거죠. 등록을 2번 했으면 이중 등록을 할 테니까. 등록은 1번 했는데 사무소를 2개 이상 두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2가지가 왜 헷갈리냐면은
뭐 위의 문장을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들이 이중 사무소네 임등치네 땡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 두 번째 문장을 이중 등록으로 헷갈리진 않아요. 왜냐면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면 등록이 2번이라고 써있진 않으니까. 근데 위의 문장을 여기까지만 읽고 사람들이 착각한다고. 이중 사무소라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중개사무소를 먼저 읽지 말고 이중 등록 이렇게 읽으랬잖아요. 중개사무소의 앞 뒤를 읽는 거라고. 이중 등록 이렇게. 이중 등록 하면 이제 절등치고 그 다음에 아니요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2개 두었네 사 이렇게 골라야 돼. 2개 두었네 사 이거 사라고 외우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중 등록하면 절등치 2개 두었네 사 그럼 임등치 이렇게 골라요. 그래야 안 틀려 이게. 꼼꼼하게 외우는 방법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몸을 좀 기울여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안 보이는데 좀 하셔야 돼 이렇게. 자 어떻게 이중 등록하면 뭐 절등치 2개 두었네 사 이렇게. 민망하다고요? 혼자 있는데 뭐 민망해요. 네.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 전 학원에서는 이보다 더 민망하게 해요. 엄청 뭐 닭살 돋게 합니다.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 이렇게 외웁니다. 시작.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은 임등치 이렇게 외워요. 같은 임시니까 임시. 그래서 임시시설물 시험에 임시시설물만 나올 때는 더 쉽게 풀어요. 임시시설물은 임등치니까.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은 임등치면서 1-1이다. 아우 이거 힘드네. 아우 겨우 하나 해결했네요. 자 4를 이거하고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아까. 자 4 해결했어요. 7번 해결했네. 아우 힘드는데. 8번은 법인의 겸업 위반 있죠? 중개법인은 중개업이랑 5개랑 경공 위반할 수 있잖아요. 그 외에 하다 걸렸다고요. 이 겸업 위반, 법인의 겸업 위반이에요. 이 법인의 겸업은 잘 외워놔야 돼요. 이거는 연상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최 있죠. 최는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요. 자, 이건 이제 정리를 다 했으니까 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읽어보면은 최근 1년 동안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몇 방을 먹었냐면 3방을 먹었어요. 또다시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위반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맨 위에다가 쓰시면 되겠다. 267 맨 위에 여백에다가 저처럼 한번 쓰세요. 자, 최근 1년 이내 천천히 견적 잡고 쓰셔도 돼요. 인강이니까 여러분. 최근 1년 동안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3번을 먹었다. 3번을. 저 이만큼 쓸 거거든요. 네. 3번을 먹었고 또다시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했거나 과태료 사유를 위반했을 때는 임등치다 이렇게 써있는 문장인데 이 문장 자체는 시험에 내지 않는다고요. 그 이유는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단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랑 과태료를 3방을 먹었다 이건데 이걸 예를 들어보면 과태료를 2방을 먹고 업무정지를 1방을 먹었다고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했거나 과태료 사유를 위반했다는 얘기죠. 자, 또 과태료는 한 방에다가 업무정지를 이렇게 2번을 먹을 수도 있죠. 네. 그런 다음에 또다시 업무정지 사유 위반했거나 과태료 사유를 위반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 문장을 풀어 써보면 근데 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전부 다 임등치인 건 아니에요. 이 중에 임등치가 아닌 건 몇 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임등치 아닌 거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째죠, 여기. 업 앞에 업 2개가 있잖아요. 이건 절등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가 임동치예요. 다 썼어요,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문장을 풀어 썼더니 뭐가 나올 때도 있다. 절동치가 나올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시험에 내진 않아요. 다시 읽어볼게요. 9번. 최근 1년 동안 3번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는데 괄호 안에 최근 1년 이내 2번 이상 업무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법조문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4줄을 시험에 다 주겠냐고. 아니에요. 이 4줄을 시험지에 쓰면 8줄 나와요. 그러니까 안 내요. 그러니까 이걸 문제를 내고 싶다면 반드시 이게 사례를 들어서 내야 된다고. 사례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몇 방 먹으면 3방 먹고 시작하면 임동치입니다. 일단 3방을 먹고 라고 시작하면 임동치야. 근데 그 중에 업 앞에 업두개만 절동치를 준다. 그래서 뭘 기억해야 돼? 3자를 기억해야 돼. 3자를 기억하면 됩니다. 3방 먹고 이렇게 시작하면 뭐예요? 임동치인데 그 중에 업 앞에 업두개만 절동치라고. 자,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둘은 10번인데 일단 읽고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 개공이 조직한 사업자 단체나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원 법률을 위반했어요. 위반해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받았다고 써 있는데 무슨 말이냐? 맨 밑에 보면 참고 있어요. 참고 보시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넣어드렸죠. 그 사업자단체 금지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사업자단체가 뭐냐면 별거 아니고 각 지역별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만든 친목단체가 있습니다. 뭐 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어떤 무슨 회에 이렇게 만들어서요. 그 조직을 만들어요. 만드는데 그 만든 목적이 또 그 뭐 서로 우리 같이 공동중개하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부당한 회칙들을 만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친목단체 회원이 100명인데 우리 친목단체는 직원을 둘 때 2명까지만 둬야 된다. 3명 두면 안 된다. 왜냐면 더 많이 두면 나보다 돈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안 돼. 그리고 저녁에 8시 되면 문 닫자. 나 집에 가 쉬어야 되는데 넌 나보다 더 일하면 안 되니까. 우리 회원 전체는 8시에 문 닫는 거야. 그리고 일요일날 다 쉬자. 일요일날. 나 힘들어. 우리 일요일날 다 쉬기로 하자. 일요일날 나와서 돈 벌면 너 나보다 돈 잘 벌잖아. 안 돼. 일요일날 다 쉬어. 이런 것들이 이게 실제 그렇게 이루어져요. 일요일날 밖에 나가보세요. 중개사무소 문 닫힌 데 많아요. 문 닫힌 데는 다 회원업소고요. 문 연 데는 비회원업소예요. 비회원업소. 그리고 이 회원업소는 비회원들과 공동중개를 금지시켜버려 또. 비회원업소 다 망하게 하려고. 이런 것들이 다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뭐가 위반이냐면 공정거래법 26조의 3호 위반이야.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그 다음 페이지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이런 거 위반이에요. 이런 거에 따라서 위반하면 27조에 따라 시정조치 받을 수도 있고 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다시 아까 거기로 들어갑니다. 10번. 이렇게 개공이 조직한 사업자 단체나 그 구성원인 개공 일부 몇몇 사람이 주동할 수 있잖아요. 그 구성원인 개공이 방금 이 공정거래법의 사업자단체 금지를 위반해가지고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았을 때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받으면 임등치 준다고. 이따 업무정지도 나와 이게. 예를 들어 269페이지. 269를 보세요. 269에 업무정지 보이시죠? 업무정지 박스의 맨 밑에 12번이에요. 12번 보세요. 자, 개공이 조직한 사업자단체나 구성원인 개공이 공정거래법 위반해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았어. 하나만 받으면 업무정지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자,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한 번만 받아도 업무정지. 근데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2년 안에 한 번만 더 받으면 임동치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발음이 딱 좋아요. 다시 앞으로 오시고 발음이 뭐가 딱 좋다는 얘기냐면 2년 이내 2회 이상 받으면 임동치. 이렇게 같이 해봐요. 같이 해야 잘 돼요. 일단. 어떻게? 2년 이내 2회 이상 받으면 임동치. 2년 이내 2회 이상 받으면 임등치다. 숫자 빠지면 업무정지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방금 미금전이보 투사법체 둘둘 했습니다. 이거
반복해서 인강을 들어봐야 됩니다. 반복해서. 제가 암기는 방기하는 쉽게 외우는 방법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자꾸 들어서 자꾸 보고 받고 듣고 이렇게 해서 내 둘의 귀에 딱 박아놔야 돼요. 예. 자, 미금전이보 투사법체 둘둘 임등치. 임등치가 가장 힘들다. 그리고 문제 낼 때 다음 중 절등치 아닌 걸 찾아라. 항상 임등치가 답이었어요.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걸 찾아라. 항상 임등치가 답이었고, 임등치는 그 해당되는 단원 내에서 문제를 또 잘 내. 금지의 문제 낼 때 전속중개계약, 휴업, 보증제도, 거래계약서, 사모소, 법인 겸업 이쪽 낼 때 지문 껴들어가기로 잘 나와요. 껴들어가기로. 그래서 보자마자 팍팍팍 튀어나오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절등치와 업무정지를 받고, 자,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268페이지 등록 취소 절차 여기입니다. 등록 취소 절차. 청문하고 반납 두 가지가 있죠. 자격 취소. 이 자격 취소에는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가 다 있었잖아요. 여기는 청문하고 반납. 등록한청이 개설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망 해산일 때 청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 다음 반납. 등록 취소되면 7일 안에 등록한청에 등록증을 반납해라. 네. 적으셔도 돼요. 사유서 제출 X. 사유서 제출 제도가 없어요. 이 자격 취소에는 여기 자격 취소에는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분실할 때 사유서 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등록증 반납에는 사유서 제도가 없어요. 여기는 등록증을 7일 안에 반납해야 돼요. 위반 시 100만 원이 과태료고, 동그라미 2번이 뭐냐면,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요. 자, 이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이렇게 등록 취소가 되면 이 법인은 남는 거거든요. 회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등록 취소 때문에 회사가 남는데, 이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게 되면 이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법인이 해산하여, 회사가 먼저 쫄딱 망해서 없어져 버린 거지. 해산하여 등록 취소가 되었을 때가 문제죠. 이때 등록증 반납을 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법인이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등록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공이 해산한 경우, 이 말은 해산으로 인하여 등록 취소가 된 경우, 이때는 누가?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 취소되고 7일 안에 등록증을 반납하라. 그래서 반납하라면 그 대표자이었던 자에게 과태료를 주겠다는 의미죠. 자, 밑에 등록 취소 효과 다시 한번 써드렸습니다. 임등치 사유를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6월에 처합니다. 최근 1년 이내 임등치 사유를 2번 위반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합니다. 예를 들어 써드렸어 또. 등록 기준 미달 사유를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한 자 이렇게 뜨면 업무정지 사유다라고 답하라고요. 네. 또 임등치 사유를 자 예를 들어서 금지행위 중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한 자 업무정지. 또 이것도 나왔어요 시험에. 최근 1년 동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제한을 1회 위반한 경우 이렇게 해서 업무정지 이렇게 부르라고요. 예. 다시 일단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오 이렇게 푸는 거예요. 6월 초가 무단 휴업을 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일단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가 원래니까. 다만 이거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라고 뜨면 업무정지를 부르는 거예요. 틀리게 낼 때는 이렇게 냅니다. 틀리게 낼 때는 등록 기준이 미달된 경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건 X죠. 네. 등록 취소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업무정지로 건너갑니다. 업무정지, 자, 오른쪽에. 자, 등록한청은 개공에게 다음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업무정지를 외우는 방법은 최, 결정, 셔, 명령, 인시. 자, 임최, 결정, 셔, 명령, 인시. 같이 해봐요. 시작. 임최, 결정, 셔, 명령, 인시. 자, 이미 이렇게 외웁니다. 지금 아빠가 임씨예요. 아빠가 임씨고 엄마는 최씨예요. 내 이름은 결정이고.
임최 결정이가 서서 나한테 명령을 하길래 화가 나가지고 이씨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같이 해봐요. 임최 결정이가 셔셔셔 명령 내리니까 어떻게? 이씨 셔셔셔 명령 인쉬야. 자, 임이 뭡니까? 이거 임등치 사유. 임등치 사유를 최근 1년 이내에 몇 회 위반하면 1회 위반하면 뭐 준다? 업무정지 준다 이거예요. 다 써드렸습니다. 임등치 사유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하면 업무정지 준다. 그 다음에 좀 조심할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냐면 순수하게 업무정지만 줘요. 순수하게 뭐만 주는 사유? 순수 업무정지 사유다. 다른 거 주면 돼야 안 돼? 안 돼. 오로지 뭐만 줘야 돼요? 업무정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미금전여부 수사법체 둘들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한 경우에 업무정지할 수 있는 사유들.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오로지 뭐만 주는 사유? 오로지 업무정지만 주는 사유. 다른 거 주면 안 되고. 네. 여기는 이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거고. 자, 최 갑니다. 뭔 놈이 최가 이렇게 많은 거 몰라. 최근 1년 이내에 또 시작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2번 먹고 또다시 과태료 사유로 위반했다. 이거는 잘 정리를 해야 돼요. 맨 위나 맨 아래 여백에 쓰시면 되겠어요. 자,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2번을 먹고 과태료 사유를 위반했다. 그럼 이제 업무정지가 되는 건데 잘 적어두세요. 사유를 정확하게 써드릴 테니까요. 자,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2번 먹었다는 것은 과태료만 2번 받은 경우일 수도 있고 과태료 한 방, 업무정지 한 방일 수도 있고 업무정지만 2번을 받은 경우일 수도 있죠. 이렇게 2방을 먹고 나서 또다시 과태료 사유 위반했다. 또다시 과태료 사유 위반했다. 또다시 과태료 사유 위반했다. 이럴 때는 다 뭐 준다? 다 업무정지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예외가 없어요.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과폐 2개. 과폐 2개 때문에 무조건 뭐 업무정지. 과폐 2개. 이렇게 외우세요. 과폐 2개. 심지어 업 2개 먹고 과태료 사유 위반해도 또 업무정지 줍니다. 과태료 사유 위반했는데 과태료를 안 주고 업무정지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업을 2개 먹고 업무정지 사유 위반했을 때는 절등치가 되는데 이거는 업무정지 2번 받고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과태료 사유 위반했을 땐 과태료를 안 주고 업무정지 준다는 얘기예요. 과압의 2개는 무조건 업무정지다. 다음에 결은 조심해야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결격이 된 거예요. 결격에 해당하는 자를 소공이나 보존으로 두었어요. 두었는데 그 사유를 얼마 이내 2달 이내 해소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예요. 여기 사원 임원이 결격일 때는 절등치 사유였잖아요. 소공 보조원이 결격일 때는 업무정지 사유거든요. 업무정지 사유. 단순히 결자라고만 외워서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최도 마찬가지고 이 동그란 것들은 이 내용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정의인데 정의 2가지 있어요. 정의 그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 개공의 의무예요. 정보망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이거예요. 정보망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또 정보망에 공개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됐어요. 그때는 지체 없이 정보사업자에게 거래 사실을 통보해야 되잖아. 통보하지 않았다. 이게 미친 듯이 잘 나와요. 네. 정보망에 정보를 거짓 공개했다. 이걸 업무정지다. 이걸 왜 잘 내냐면 보통 거짓 들어가면 취소 쪽이 많거든. 거짓 들어가면 정보망에 정보를 거짓 공개하거나 거래 사실을 죄차 없이 통보하면 정쥐예요. 정하고 쥐 업무정지입니다. 그 다음부터 쉬워요.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또 확인설명서 교부 안 했고 보존 안 했고 서명 날인 안 했고 또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안 했고 보존 안 했고 서명 날인 안 하면 전부 다 업무정지입니다. 전 시간에 자격정지에서 여기 서는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에 뭐 안 했다? 서명 날인 안 했다 맞죠?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를 교부하고 보존하는 건 누구의 의무니까? 개공의 의무니까. 그래서 여기는 전속중개계약서는 또 소공과 관련이 없거든요.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안 했고 보존 안 했고 확인설명서 교부 안 했고 보존 안 했고 서명 날인 안 했고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안 했고 보존 안 했고 서명 날인 거 다 들어있어요. 셔셔셔는 업무정지. 셔셔셔는 업무정지. 이쪽 이게 뭐예요? 거지끼리 투기약서거든요. 이거 거지끼리 투기약서. 센 서는 임등치. 셔셔셔는 업무정지. 센 셔는 임등치.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셔셔셔는 업무정지. 센 셔는 임등치. 잘 외워놔요. 셔셔셔는 업무정지. 센 셔는 임등치다. 셔셔셔는 업무정지. 센 셔는 임등치. 자, 명령은 몇 번인가요? 10번? 10번. 지금 방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보신 거잖아요. 6번, 7번은 이게 묻고 8번, 9번도 이게 묻고요. 5, 6, 7, 8, 9를 한꺼번에 해결한 거고 10번은 우리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감독상 명령에서 조사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해서 촐랑대고 촐싹대고 까불면 개공한테 얼음 이렇게 해서 얼려버립니다. 명령, 촐랑, 촐싹, 까불, 업무정지예요. 인장, 여기 소공도 인장 정지예요. 인장 무조건 정지입니다. 다음에 시정조치랑 과징금,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한 번만 받아도 업무정지, 이걸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받으면 임등치. 임체결정, 셔셔셔 명령 인시에 보셨습니다. 할만하죠? 할만해요. 자, 밑에 업무정지 기준. 동그라미 1번 밑줄 치세요. 업무정지 기준도 뭘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아까 자격정지도 6자, 3자 기준이 국토부령으로 정해졌죠. 여기도 국토부령으로 정해졌는데 다음 페이지 이걸 외우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임등치 사유로 업무정지 줄 때는 몇 달 줘야 돼요? 6개월 줘야죠. 최근 1년 이내 임등치 사유를 1회 위반하면 업무정지 6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임등치 사유로 업무정지 줄 때는 6 줘야지. 최도 6이고요. 결도 6이에요. 결도 6. 네. 이런 뜻이에요. 또 어떻게 두 번이나 받고 또 위반, 너희 인간이야. 너희 푹 쉬어놔. 이거예요. 이렇게 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흥분을 좀 해요. 흥분을 해봐봐요. 네. 또 어떻게 1년 동안 두 번이나 먹고 또 너희 푹 쉬어. 이렇게 외우세요. 흥분이야, 흥분. 그 다음에 소공이나 보조원이 결격인자를 두었다. 이것도 또 어떻게 그런 애를 또 침 흘리는 그런 애를 너희 푹 쉬어놔. 이렇게 합니다. 힘들어 이거. 또 어떻게 두 번이나 먹고 또 어떻게 그런 애를 푹 쉽니다. 그 다음에 정이 중요한데 정은 정보망에 정보를 거짓 공개한 건 6.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 안 하면 3이에요. 그게 이제 4번하고 5번. 4번, 5번. 정의 두 문장이었잖아요. 정보망에 정보를 거짓 공개한 건 6.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 안 하면 3. 네. 그 다음에 셔는 여기 보세요. 여기도 서가 그 밑은 6이고 여긴 다 3이잖아요. 다 3개월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서 다 3자예요. 다 3 이것도 3이에요. 조사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촐랑대고 촐싹대고 까불면 공무원이 얼음 이렇게 했잖아요. 석 달간 냉장고에 넣으려 이렇게 외워요. 뭐라고요? 석 달간 냉장고에 넣으려. 인장도 3이겠지. 저쪽도 3이면. 이 C는 너무 여러 단계로 나와 있어서 이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봐요. 이거 내면 힘들죠, 우리는. 이 정도까지만 알면 돼요. 마침 딱 좋잖아요. 6, 6, 6, 6, 3, 3, 3, 3, 3, 3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좋아요. 271조. 271조 표 밑에 3번. 역시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6자, 3자 줄 때 몇 분의 몇?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당연히 가중했더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좋아요. 밑에 업무정지의 시효제도 있죠. 업무정지 시효제도가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한데
이거 거기 하나 안 봤다. 자, 다시 그쪽 앞으로 오세요. 페이지 269. 여기서 하나 안 본 게 있어. 269 맨 위에 세 줄 있죠, 세 줄. 세 줄에서 하나 안 본 게 있어요. 자, 첫 줄 다시 읽어볼게요. 등록 관청은 개공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경우 얘가 중요해요. 이 경우를 잘 보세요. 이 경우 법인인 개공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문장.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문장의 뜻은 자, 여기는 법인의 주된 중개사무소예요. 여기는 법인의 분사무소고 분사무소에서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한 거예요. 이럴 때는 업무정지 위반한 분사무소만 업무정지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법인 전체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다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따로따로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이 제도가 10년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는 업무정지를 위반하면 무조건 전체가 다 업무정지였어요. 이건 너무 과하구나. 그래서 업무정지를 분사무소에서 위반했을 때 분사무소만 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를 다 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업무정지만 그렇게 돼요. 이게 등록 취소는 따로따로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법인이 분사무소를 아무리 많이 두더라도 주된 사무소를 처음에 등록할 때 등록을 딱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이중 등록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따로따로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제도는 없어요. 그런 말 오늘 안 배웠잖아요. 오로지 업무정지만 따로따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1쪽에 시효제도 여기 시효제도 참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업무정지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인데 업무정지를 사유를 오늘 위반했어요. 위반했는데 3년도 넘게 이게 적발이 안 된 거예요. 3년이 넘어서 이후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못한다는 얘기야. 시효제도. 형법의 어떤 공소시효와 유사한 제도를 말하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로지 어디 있는 것만 업무정지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라고요. 다른 것들은 틀린다고요. 동그라미 2번에 쭉 써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 위반했어요. 업무정지 위반했는데 어느덧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등록관청에 시청이나 구청에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합니다. 나 못 잡더라. 때려봐 이렇게 3번 하는 거예요. 3년이니까. 업무정지 사유 위반하고 3년 지나고 다리 쭉 뻗고 주무시고 다음날 전화해서 뭐라고 그래요? 때려봐. 그래도 못 때립니다. 근데 그 옆에서 지켜보던 소공이 너무 재밌어. 그래서 나도 전화해요. 나 자격정지 위반하고 3년 지났다. 때려봐. 그날 와서 엎어버려요. 자격정지 그런 적 없어요. 해독 없어요. 또 옆집 개공. 나 등록 취소 위반하고 3년 지났다. 그날 와서 또 엎어버립니다. 어디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 업무정지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예요. 네. 공무원이 와서 약 올리죠. 너 이거 업무정지만 있는 제도야. 등록 취소 그런 거 없어. 너 헷갈렸지. 너 60점이지. 너 시험 볼 때 안 나왔니? 오로지 업무정지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다. 자, 이번 시간을 마칩니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 행정처분의 승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형벌, 과태료 다 마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다음 시간에 이 공인중개사 법이 다 끝납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